일단은 오늘 그 도함수 활용 전체를 끝내야 되거든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철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진도 계획을 잘못 보고 접선 방정식까지만 인 줄 알고, 그래서 일단은 진도는 개념 설명 내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나도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 극소가 8번부터인데 이게 30 몇 번이지 않을까? 29번까지 내가 22개를 풀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거 다 풀면 진짜 3시간 꽉 채울 것 같은데 일단 써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다 못 나가더라도 함수의 그래프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방정식 최대 최소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방정식 부등식이랑 속도 가속도는 놔두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조금씩 이제 문제를 메꿔 나가면 되니까. 자, 도함수의 활용이고요. 일단 하자. 일단 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자, 증가 감소랑 극대 극소는 우리가 수초에서 했었던 내용들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극대 극소를 이야기할 때는 함수값들의 그 차이, 주위의 함수값들보다 얘가 작지 않으면 극대고요, 크지 않으면 극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들이 미분이 가능하다라면은 프라임의 부호를 보고 판단을 하죠. f 프라임의 부호가 이런 식으로 막 이게 f 프라임이라고 해.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긴다라면 얘네들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극소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극대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미적분에서는 당연히 이 논리들이 다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딱히 뭔가 대단한 새로운 건 없을 거고요. 다만 이 함수들이 이제 초월 함수들로 주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산을 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몫의 미분법을 쓰거나 뭐 매개변수 미분법을 쓰거나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함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접근하는 방법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했었던 것들 그것과 똑같고요. 그래서 곡선의 요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곡선의 요철이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자, 이때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FA, 여기를 FB. 자,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를 집어넣었을 때 얘 함수값 F의 2분의 A 플러스 B, 얘랑 그 다음에 FA와 FB의 함수값의 가운데 여기는 2분의 F의 A 더하기 F의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요철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오른쪽이 큰 게 좋죠? F의 2분의 A 플러스 B보다 2분의 F의 A 플러스 F의 B가 더 크다라면 그때 우리는 그 그래프가 주어진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얘네들은 지금 중점이거든요. A와 B의 중점의 함수값이랑 함수값의 중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의 중점이 중점의 함수값보다 더 크면 돼. 그럼 그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내분점의 함수값이랑 함수값의 내분점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함수값의 내분점이 함수값보다 더 크다라면 이건 아래로 볼록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식으로 모의고사에서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 모의고사 무조건 중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내신 기출에서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얘는 A와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고요. 얘는 FA, F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함수값의 내분점이 함수값보다 더 크냐라고 물어본다는 건 다시 말하면 아래로 볼록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구간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계도 함수를 찾아서 이계도 함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곡선의 모양을 알려준다라고 했었어요. 이걸 만족하는 구간이라는 건 결국 f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큰 구간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의 내분점이랑 내분점의 함수값을 보고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B일 때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A, FA랑 B, FB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 얘네 세 개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F'의 A보다 F'의 B가 더 크다라면 A가 B보다 클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라면 이건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상관없습니다. 감소함수더라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집니다. 아래로 볼록은. 알았지?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랑은 상관없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진다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중간에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평균 변화율보다 작은 쪽의 왼쪽 경계의 접선의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과 오른쪽 끝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얘네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이거 세 개 전부 다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비교해서 아래로 볼록인지를 물어보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와 2분의 b-a의 f의 a 플러스 fb. 자, 이렇게 있다면 얘는 뭘까? 얘는 뭘까? 찬민 뭐야? 네. 이게 뭔지 알겠어? 이게 뭐야? 저게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이게 높이고요. 이게 밑변 두 밑변의 길이 합이랑 높이를 곱한 다음 반띠가 한 거.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거든. 사다리꼴의 넓이가 정적분한 것보다 더 크다면 얘가 아래로 볼록입니다. 실제로 기출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었어요. x-a분의 1의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가 2분의 f의 x 더하기 f의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면 뭐 할 것 같아? 니너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이거 실제로 이 문제를 처음 풀잖아? 그럼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를 실제 적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리미트를 때려주고 싶죠. 왠지 구조가. 실제로 리미트를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를 때려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건 fa가 되고요. 여기다가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때려주면 이거는 fa가 되거든.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참이잖아. 실제로 기출 나왔을 때 이렇게 애들이 많이 했고요. 이게 2010년대 중반 후반 그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걸 식의 구조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를 해석을 못했어요. 얘를 여기다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a에서 x까지 ft dt가 2분의 x-a의 f의 x 더하기 fa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고 얘가 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걸 만족하는 구간은 1에서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보면 사다리꼴의 넓이라는 걸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곡선의 요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 더블 프라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기에서 요건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거를 거기 189쪽에 보시면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있는데 요거 좀 써둘래요? 세 가지? 189페이지 공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래로 볼록이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전부 아래로 볼록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 방법이고요. 위로 볼록은 부동호가 반대입니다. 쓸데가 없지? 책 제일 뒤에 쓸래? 책 제일 뒤에 메모 있거든. 개념 원리 제일 뒤에 보면 썼구나 이미 썼구나. 그러면 찍어. 카메라로 찍어서 간직해. 쓸 게 또 있거든요. 그것도 찍어야 되겠다. 못 쓰겠다. 쓸 공간이 없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변곡점은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찾는 방법은 F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정확히 변곡점의 정의는 뭐냐면 얘가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F 프라임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요. F 프라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F 프라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변곡점이 여기서는 지금 다 됩니다. 여기서는 전부 가능합니다. F 프라임의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변곡점이 됩니다. 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 이런 것들은 전부 되는데 더블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F 프라임이 0이라고 하면 얘네들을 모두 극대극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프라임이 0이 되는 것들 중에 극대극소가 아닌 것들도 있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은 이 점에서는 프라임의 값이 0이 되지만 극대극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더블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더블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곡점은 아니고요. 더블 프라임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렸을 때 만약에 더블 프라임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여기서는 4개가 있겠지만 여기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건 얘는 안 되죠.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더블 프라임이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변곡점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변곡점이 맞기는 합니다. 거의 대부분 변곡점이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가셔야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194쪽에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빠르니?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중에 진도가 만약에 안 끝나면 그냥 하루 보충해도 되잖아. 4시간은 아니더라도 한 2시간이 뱉으니까 나중에.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진도가 한 절반 정도를 덜 나간 상황인데 그래도 뒤에 진도를 좀 여유있게 내가 잡긴 했거든. 뒤에 적분 뒤쪽 파트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했었어야 되거든. 여기까지 지난 시간 했었어야 돼요. 내 진도 스케줄 맞춰서는. 지금 한 20분 정도 했으니까 봅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 먼저 첫 번째 정의역을 확인합니다. 정의역을 확인한다는 건 정의역에 제한이 걸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분수함수. 분수함수가 왜 정의역에 제한이 걸릴 수 있죠? 점근선이 존재할 수 있죠. 분모가 0이 되는 친구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들.
로그 함수 마찬가지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수 자리에 있는 것들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x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고요. 무리함수 같은 것들도 있죠. 무리함수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x의 범위를 먼저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극대극소를 확인합니다. 극대극소는 미분해가지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찾아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편을 확인합니다. x절편이랑 y절편,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그리고 점근선을 찾아요. 일반적으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의 변화랑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로그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x가 0 우극한일 때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근선은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항함수들은 어때요? 다항함수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니? 계속 올라가지. 그죠? 근데 이제 초월함수들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집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점근선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뭐 계속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내려갔다 이렇게 점근선이 존재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초월함수들은 분수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점근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와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기본형 7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배우잖아요 지금 미적분은. 이걸 한 3-4번째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전에 풀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아 맞아 저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었지 라는 게 좀 기억이 나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배우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너희가 천천히 배웠다고 막 다른 사람들이 수능이 기다려주는 건 아니잖아. 그니까 7가지 기본형 그래프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잖아요? 그럼 문제 풀 때마다 미분해가지고 다 찾아야 되는데 그건 그렇다고 쳐. 그건 그냥 미분해서 극대극소 찾고 점근선 찾고 해서 그래프 그려서 한다고 해. 그런데 미지수가 섞여있는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미지수가 섞여있는 그래프도 우리가 극대극소를 찾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함수값도 확인할 수 없고요.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릴 거 아니야. 그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손도 못 대요. 근데 우리가 기본형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문제 조건에서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데 얘네들이 극대극소가 몇 개다 또는 뭐 접선의 비율의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 그래프의 개형을 바탕으로 그걸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식이 훨씬 줄어들고 못 푸는 문제들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 7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신상에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 시간이 끝나고 숙제를 하고 나서 거의 까먹을 거거든? 이걸 외워야 된다는 생각조차 까먹을 겁니다. 진짜 이건 기억을 해. 이게 옛날엔 내가 정말 이거를 옛날에 내가 다른 학원 있을 때 코팅기가 있었거든? 그 학원에. 그때는 내가 애들 그때 시간표 학원 뭐 수업 스케줄이나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 과목밖에 안 배우잖아. 그 학기 중에. 근데 옛날에는 학기 중에 2과목씩 배우고 그랬어. 기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수원 수투를 한 학기에 동시에 배우고 막 그랬어. 그래서 아이들별로 이제 어떤 학교는 수원 수투 나고 어떤 학교는 뭐 수원이랑 기하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아이들별로 이제 막 시간표 만들어 주느라고 코팅기를 이제 사가지고 막 했는데 내가 이 그래프 7가지를 A4지에 다 그려가지고 정말 내가 손으로 이쁘게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 작업으로 내가 그래프를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손으로 다 이쁘게 그려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줬었거든. 정말 고3 애들한테 외우라고. 그렇게 줬는데도 안 외우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줬는데도 애들이 안 외워. 그러니까 이게 중요성을 몰라. 이게 왜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무작정 문제만 풀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못 푸는 문제들도 많다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 기본형 7가지를
책상 있니 집에? 공부하니 거기서? 매일매일 공부해? 아니면 집에서 밥을 먹니? 거의 안 먹니? 참이 밥 먹니 집에서? 너희가 방이 있잖아. 엄마 아빠랑 같이 자진 않을 거 아니야. 그 문이 있겠지. 그 방 문에다가 아니면 뭐 너희가 자주 보는 공간은 그거를 놔둬야 돼. 계속 한 군데만 놔두지 말고 여기저기다가 막 여러 개 할 수 있으면 놔둬서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이 기본형 7가지 그래프를 여러분이 자주 보는 곳에 놓고 계속 봐야 돼. 그러면 실제로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특히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그 사설 문제집이나 시중 교재들은 이게 등장을 하긴 하지만 빈도수가 적긴 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기출은 이것들만 나와요. 다른 그래프는 안 나옵니다. 이것들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그래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그걸 두고 막 어디 저런데 막 문방구 가서 코팅을 해달라고 A4지에 코팅 시켜서라든지 화장실에 묻혀놓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제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2차 함수분의 1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분의 1차 함수의 그래프. 자, 점근선 어떻게 됩니까? 분모 0이 되는 거. 정의형은 일단 제한 없죠. 모든 실수에 그려집니다. 그 다음 극대극소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합니다. y'은 분모 제곱. 분자 미분하면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남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2x니까 2x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건 분자만 확인하면 돼요. 분모는 어차피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자가 0이 되는 x의 값이 얼마랑 얼마지? 1이랑 마이너스 1입니다. 부호 변화가 생길까요? 1과 마이너스 1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죠? 그럼 극대극소가 맞습니다. 둘 다. 그래서 x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지고요. 그러면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1을 대입을 해봐요. x자리에 2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우함수죠. 얘는 기함수죠. 우함수와 기함수의 곱셈은 뭐가 되죠? 기함수죠.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니까 0으로 가겠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0으로 가겠지. 근데 x가 0보다 크면 양의 함수값을 가지고요. 0보다 작으면 음의 함수값을 가집니다. 그럼 0보다 오른쪽에서 위쪽에 1사분면이 그려지고요. 0보다 작을 때 3사분면이 그려지는데 점근선은 x축을 가지면서 극소 0,0 통과하고 극대. 그래서 2차 함수분의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형은 모두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에 1차식이 들어있고 여기에 상수항이 있고 얘네들의 개수가 좀 달라진다고 한다면 극대와 극소가 이렇게 똑같이 대칭이 아니라 얘가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극대가 더 크거나 극소가 더 작거나 또는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면 얘네들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오른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함수분의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큰 개형은 무조건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기는 해. 반대로 더 높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프의 큰 틀은 이렇거든요.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얘네들과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거나 또는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 같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수함수와 교점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몇 개 가지는지 대충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도 존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겠죠? 여기 변곡점에서 최소는 뭐 이런 값들이 되겠지. 여기 변곡점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다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멘트들이 질문이 어떤 것들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점들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교점의 개수를 여기가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을 때 얘가 불연속이 되는 점 그럼 극대극소에서겠구나 x축에서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개형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두 번째는 1차 함수분의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1차 함수분의 2차 함수.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이 0이 될 수 없죠.
그럼 얘를 우리가 바꿔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점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는 0이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 얘가 이 분수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분수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y는 x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y는 x도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이 y는 x랑 yx축이 아니죠? y축이죠? y축이랑 y는 x 두 개가 점근선이 되고요. 그 다음 얘를 미분해봐요. 얘를 뭐 미분해도 되고요. 얘를 미분해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뭘 미분하시더라도. 얘를 미분해볼까? y''을 찾으면 1-x 제곱분의 1이 되고요.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자가 0이 되는 값이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극대극소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y축이랑 y는 x예요.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냥 하자. x가 1일 때 x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지? 2가 나와요. 그래서 x가 1일 때 극대가 2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지? 발산하죠. x가 0 우극한이면 0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0이 될 거고 얘가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발산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발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1차 함수분의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인데 얘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는 내신에서도 거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빈도수가 높진 않아요. 이거는 내 기억으로 수능에 나온 적은 없고요. 모의고사 기준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1차 함수 지수함수입니다. x, 2의 x의 그래프입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 상관없죠? x의 모든 값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점근선은 일단 없다. 그 x축, 그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처럼 점근선은 없습니다. 물론 점근선이 있긴 하지만 뒤에는.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시면 2의 x, x, 2의 x. 그러면 얘는 x축과 한 번 만나면서 극대극소를 하나 가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축, y축을 그려주시고요. 극대극소를 가지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 이런 거 넣으면 되잖아. 그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플러스죠? 그럼 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감소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증가란 이야기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발산하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써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가 모두 무한대로 가지만 분모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분모의 증가속도가 훨씬 빨라서 얘는 점근선을 x축으로 가집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증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 이렇게 줘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2의 x는 0이다. 유찬아 가서 하고 있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2의 x는 0이다라고 문제 이렇게 줍니다. 조건에 줍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가 점근선이고요. 극소고요. 0을 통과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1차 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또 2가 아니라 뭐 2, 3이라거나 4라거나 그런 거 등장하지 않나요? 안 나옵니다. 내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2x로 나옵니다. 그래야 미분했을 때 좀 괜찮거든, 식이. 일단 요거 세 가지를 찍어 주십시오.
이걸 나중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진짜 일단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차함수, 지수함수입니다. 자, 얘도 x는 일단 모든 실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시면 2의 x로 묶어주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x니까 극대극소를 두 개를 가질 거고요. x가 0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극소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발산하겠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역시 앞에 것처럼 0으로 수렴합니다. 극대극소가 두 개고요. 여기 x제곱이 붙어 있잖아요. x제곱이 붙어 있다라는 건 x축과 접한다는 소리죠. 0에서. 0에서 접하면서 0에서 극대를 가집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지고 0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려져요. 요게 2차 함수분의 1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2차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의 그래프인데 얘랑 쟤랑 비교하시면은 일반적으로입니다. 100%는 아니고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극대극소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1차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는 극대극소 하나 가지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납니다. 2차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는 일반적으로 극대극소를 두 개 가집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은 접할 때도 있고 그냥 두 개 통과할 수도 있어요. 얘가 무조건 점근선이랑 접하는 건 아니고요. x축이 점근선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저기 2차식이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에 x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 지수 함수에 극대극소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형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1차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 분의 1차 함수입니다. 자, 지수함수 분의 1차 함수도 마찬가지 일단은 보시면 정의역을 확인한다면 x의 모든 실수를 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미분을 합니다. 목세 미분법을 씁니다. 2의 x로 분자분모를 나눠준다면 이렇게 그래서 극대극소 역시나 한 개 존재해요. 극대극소는 한 개. x가 1일 때 극대가 되고요.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고 1보다 작을 때 플러스고 1보다 작을 때 클 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0을 지나가고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0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는 0으로 갈 거거든요. 아니지, 마이너스 무한대면 뒤집어지니까 무한대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얘가 0,0을 통과하면서 1에서 극대를 가지고 점근선이 x축이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괜찮아? 민호야, 괜찮니? 선아도 괜찮니? 선우이도 되니? 다음에 지수함수분의 2차 함수. 얘도 미분을 하시면 2의 2의 x 마이너스 x제곱에 2의 x 2의 x로 하나씩 나눠준다면 이렇게
극대극소 얘도 두 개 가집니다. 아까 2차 함수 지수함수 했던 것처럼 얘도 극대극소는 두 개 가지고요. 조금 더 그래야 돼.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가지고요. x제곱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 접합니다. x축과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수함수분의 2차 함수는 극대극소 두 개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건 저기 첫 번째, 네 번째죠 저거. 2차 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처럼 지수함수분의 2차 함수도 극대극소를 일반적으로 두 개 가집니다. 지수함수분의 1차 함수가 극대극소 하나 가지는 것처럼 1차 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도 하나가 가졌었죠. 마지막 x분의 ln x입니다. 자, 얘는 정의역에 제한이 걸리죠.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얘를 미분을 하시면 분모 제곱, 분자 미분하면은 x분의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ln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극대극소 일단 하나가 있을 거고요. x가 2일 때입니다. x가 2일 때. x가 무한대로 가면 lnx랑 x랑 비교하면 lnx는 올라가다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y분x는 계속 올라가죠. 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얘도 일단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갑니다. x가 0 우극한일 때는 이건 좀 찾기 어려울 텐데 x가 0보다 좀 작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ln의 0 우극한 0 우극한 분의 1.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고요. 얘는 음의 무한대거든요. 그럼 둘이 곱하면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점근선이 y축이 되면서 이렇게 가서 x축을 또 점근선으로 가집니다. 여기가 2일 때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가 헷갈리는 게 아까 3번으로 적어드렸던 그래프 핸드폰 봐봐. 3번 봐봐. 3번 그래프. 3번 그래프가 1차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였죠. 걔랑 x분의 lnx랑 그래프의 큰 모양은 비슷하지만 얘는 y축이 점근선이고요. 더 이상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1차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는 이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야. 왼쪽으로 계속 갑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찍어두십시오. 4번은 너무 크게 그렸구나. 미분하는 것까지는 적지 않더라도 요거 써놓고 요거 그리고 저거 써놓고 저거 그리고 이 극대극소를 가지는 점까지 안 써도 됩니다. 이 그래프 모양을 쓰시라고요. 그래프 모양을. 그래서 A4지에 뭐 크게 그려 두셔도 되고 아니면 좀 작은 뭐 포스트잇에다가 나눠가지고 쓰셔도 되고 이거는 진짜 너희가 느낄 거야. 이 내용이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게 언제부터냐면 6월부터거든요. 6월 모의고사에 얘가 등장하거든, 도함수 활용이. 그 전까지는 모의고사에서 만날 일이 없어. 여러분이 미적분 문제를 개별적으로 풀더라도 그쵸? 모의고사 진도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자주 잊어버리게 돼, 아이들이. 그래서 6월 돼가지고 그때 공부할 때 이제 이 그래프들 만나면 이제 일일이 얘는 지금 내가 되게 단순하게만 다 잡은 거거든? 식들을. 제일 깔끔하게 잡은 거고 얘네들의 식들이 무조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을 나중에 못 외우면 다 미분해가지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문제들은 좀 어려운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 그래프들은 미적분에서 이제 28, 29, 30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목표가 그냥 조금 적당히 수능 한 60점이 목표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되죠, 당연히. 근데 좀 내 목표가 그래도 80점 넘기고 싶다 라면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껏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건 얘가 처음일 건데 그만큼 중요하고 아이들이 그만큼 잘 안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외울수록 진짜 문제풀이 하는 게 속도가 달라지고요.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진짜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올해 처음으로 이야기하겠니? 내가 이 이야기를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진짜 한 30%? 여름방학 전까지 내가 이 그래프 개형 다 외운 애들 진짜 한 30% 됐던 것 같다. 매년. 우리 학원이야 그래도 소수니까 아이들이 한 반에 아이들이 적어서 그렇지만 예전엔 내가 진짜 고3 애들 7, 80명씩도 고속을 했었거든? 그 중에 정말 그래프 끝까지 외운 그 수능, 여름방학 때까지 그래프 개형 외웠던 애가 5명도 안 될걸? 정말?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고요. 나는 이야기도 작년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랑 또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최대 최소는 200페이지에 있는 최대 최소는 이건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는 우리가 그래프만 잘 그리실 수 있으면 뭐 끝입니다. 그래프만 그리면 그 엑셀 범위에 맞춰가지고 그래프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래프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삼각함수 그래프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기억에 그 메모리가 여유가 좀 있니? 그려줄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네, 있거든요. 기본형 7가지랑 2가지 더 있어요. 2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수능에 나온 적은 없는데 사설 모의고사나 뭐 사설 교재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나 그런 것들에는 가끔 나와.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수능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있거든. 근데 그걸 안 내더라고 수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 반 한 친구들은 내가 2개 더 알려주긴 하는데 뭐 원하면은 적어드릴 수. 그래. 삼각함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수 있는 형태들, 뭐 사인, 코사인 가지고 막 뭐 몇 배 하고 평이도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수함수랑 삼각함수 곱한 게 문제거든. 2의 x 사인 x 그래프. 이거는 그래프 그릴 필요 없어요. 현재까지 수능에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의 x 사인 x, 2의 x 코사인 x 이런 그래프도 우리가 수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미분하고 적분하고 수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래프 개형은 알 필요 없고 x 플러스 사인 x랑 x 플러스 코사인 x 그래프는 알면 좋긴 하거든. 이게 그 2가지거든요. x 플러스 사인 x랑 x 플러스 코사인 x 그래프는 x 플러스 사인 x 그래프랑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있는 그 하이퍼블릭 사인 x라고 부르는데 얘랑 짝꿍으로 이게 나중에 대학 가시면 이렇게 씁니다. 사인이죠. 하이퍼블릭 사인 x라고 해서 이제 이 식을 이렇게 쓰거든요. 얘는 이제 하이퍼블릭 코사인 x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알아두면 좋기는 한데 모의고사 이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 번 나왔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대단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최대 최소 같은 것들 물어보는 거였어요. 교점의 개수가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꼭 모르더라도 크게 문제는 될 건 없었는데 이거는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이거랑 이게 또 세트인데 이게 2가지가 추가적으로 여유가 된다라면 내가 그려드릴 수는 있는데 이건 수능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얘네들은 가끔 나오긴 하고요. 수능에 이건 모의고사였을 거예요. 수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것들은 그냥 추가적인 옵션입니다.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건 아니고 앞에 적어드렸던 7가지 중에 2번은 나온 적 없다 그랬죠? 2번 빼고 나머지 6개는 무조건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주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6개는. 그거는 6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얘네들도 적어드릴 수는 있는데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그냥 그래프를 잘 그리신 다음에 x 범위 맞게 절단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아, 목 아파. 끊을까? 끊자.